그래서 항상 이제 그 수업이라는 걸 할 때 쌤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배경 지식.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모두가 공통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 그게 배경 지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경험, 공통의 경험 뭐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말이 통하게 되잖아. 그때부터. 아, 이게 그래서 말이 통하고 싶은 거야. 내 얘기가 저 사람한테 먹히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주고 그런 게 먹히는 상황이 일단 되어야 수업이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이런 게 없잖아. 사실은 이제 너가 처음 배우는 단원이라면 이게 아마 우리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수업을 하면서 얘를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알고 싶은 건 그거야. 얘기를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할 때가 되니까 안 되는 게 있지. 그건 뭔가 이게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해 보자는 거야. 또 좋다고 풀었는데 틀리는 거 있지. 그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뭔가 이거를 좀 공유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지. 맨날 실수 이런 탓 하지 말고 실수는 금방 고쳐진다니까. 그게 내가 볼 땐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실수는 금방 만회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걸 나쁘게 만드는 시험이라는 좀 이상한 제도가 있는 거지.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실수를 하면 점수가 깎이고 레벨이 낮아진다라는 평가를 하는 그 시스템이 그 이제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돼. 지금은 이거밖에 없긴 해. 근데 충분히 인간이 똑똑하니까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믿고는 있어. 근데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자고. 지금 우리 시험 보려고 여기, 그러니까 결국엔 시험을 보게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음껏 틀려. 알겠니? 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어. 그러면 뭐가 좀 문제인지 쌤이 알 수 있잖아.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너를 점수를 매긴 다음 너 지금 70점이야. 공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뭐 기타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점수 올라가요. 아니,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 이미 다 알았는데 모른 척 하기 전에 못 틀린다니까. 너 1 더하기 1이 얼마지? 이거 한번 틀려봐봐. 내가 그걸 왜 틀려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가 혹시 나오는 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근데 왜 틀려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야. 알면은 있잖아. 틀릴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뭐 장난을 치지 않는 이상은 약간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단 먼저이고 실수하지 마가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할 게 있으면 마음껏 실수를 해주세요. 그래야 그게 힌트가 돼서 쌤이 이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도록 채워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볼 땐 점수 얘기는 안 해도 자동으로 좀 이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 사람이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전제로 한번 해보는 거야. 너 답답하고 싶니? 막 내 인생 답답하고 싶다. 아,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 좀 없거나 모르겠어. 뭐 특별한 경우에는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못 만나봤어요. 사람이 속 시원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깔끔하게 의사소통하고 싶고 남의 얘기를 알아듣고 싶고 내 얘기를 잘 전달하고 싶고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일단 믿는 믿음으로 한번 가볼 계획이야. 그래서 의심을 해야 돼.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지 뭐 너가 독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지 배경 지식의 문제라고 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그 중에서 이제 독해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알아듣는 거야 라는 지식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계산을 너무 길게 하는 그런 방식밖에 모르는 거야. 이런 건 기술적인 거니까 금방 가르쳐주면 바로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 음. 그 외에 다른 뭔가 나만의 세상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혹시 너도 너만의 세상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개성이지 뭐, 그지? 개성 있는 건 좋은 건데 이게 지식을 가지고 소통해야 될 때는 일단 개성이 너무 심하게 저쪽으로 가 있으면 안 되거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거야. 졸업하면 거기에 이제 자기 걸 좀 덧붙여가지고 자기 색깔을 갖춰 나가야지.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색깔 계속 까망색이면 이거 뭐 그냥 요즘 독창성, 창의성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자꾸 남들이랑 색깔이 똑같으면 경쟁을 되게 심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 색깔이 또렷하면 너만의 영역이 딱 생겨서 너무 경쟁을 의식해도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회가 좀 더 도와줘야 되겠고, 자, 조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내 얘기는 배경 지식을 좀 쌓자. 자, 일단 조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조합이란 조립? 뭐 이런 거? 뭐 합친다? 자꾸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자, 이것은 국어 시간에 쓰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뭐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수학에서 말하는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쓰는 건 이거야.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순서를 바꿔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순서를 바꿔도 달라진 게 없어요 라는 그런 의미. 그런 게 뭐가 있지? 뭐 너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500원을 받은 다음 1000원을 받았어. 그래서 통장에 1500원이 들어왔는데 1000원을 받은 다음에 500원을 받아도 역시 통장에 1500원이 있고, 그럼 내가 받은 용돈이 뭐 크게 달라졌나? 혹시 너가 그래서 난 이 순서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통장에 1500원이 더 중요해. 결국 그게 그거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순서를 바꿔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시선이 여기에 꽂혀서 아니 500원 받고 1000원 받는 거랑 1000원 받고 500원 받는 게 어떻게 똑같아? 그럼 시선이 여기 꽂힌 사람은 방법이 바뀌었고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순혈을 생각하는 거야. 마음에 순혈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 자기 자유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동안에는 순서를 바꿔도 달라진 게 없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좀 둘 거야. 이게 그 교과서에서는 약속을 다 해놨어. 주사위 같은 거 던질 때 주사위 3개 던지자. 그럼 1, 2, 3이 나온 거나 1, 3, 2가 나온 거나 2, 1, 3이 나온 거나 2, 3, 1이 나온 게 다 다른 거야? 다 똑같은 거야? 다른 거로 봐, 이거.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다른 걸로 봐. 나는 다 1, 2, 3 나오니까 뭐 주사위가 똑같이 생겼고,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괜찮아. 근데 이게 약속이라서 공통해. 이제부터는 주사위는 순서를 따진다 이렇게 생각해 줄래? 그냥 약속이야. 왜 주사위 따주지? 난 안 따지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따지자고 했고 공통으로 통용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사실 여러 사람이 자기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주사위는 뭐에 들어간다? 순서를 따지는 순열에 들어가자라고 그냥 써 있어. 교과서가 약속을 했어. 근데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 생각 나 뭔지 이해가. 하지만 참아야 돼. 아마 약간 이런 거. 그럼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데 주머니에서 1, 2, 3, 4, 5랑 공이 있어. 2를 꺼냈고 3을 꺼냈어. 또 3을 꺼냈고 2를 꺼냈어. 뭐가 달라? 이걸 다르게 볼까? 아니면 결국 2가 나오고 3이 나온 건데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까? 또는 어때? 달라 보여? 이거 순열로 봐 진짜로. 이렇게 순서를 따져요. 좀 당황스럽네. 아니 또 어떻게 보면 순서 안 따지는 것 같기도 하지. 근데 그냥 그렇게 약속이 돼 있다고. 자꾸 여기 토를 달기 시작하면 일단 이제 얘기를 논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야 그냥 잠깐만 그냥 참어.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 그럼 뭐가 조합인데? 이렇게 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순서를 바꿔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게 뭐가 있더라. 그래서 대표 뽑기라고 1, 2, 3, 4, 5, 5명 중에서 회장을 2명을 공동회장을 뽑기로 했어. 그럼 2가 뽑힌 후에 3이 뽑혔어. 또 3이 뽑힌 후에 또 2가 뽑혔지만 어차피 2와 3이 공동회장 둘에 앉은 거는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이건 바로 순서를 안 따지는 조합이야. 아니 회장이 2명이긴 한데 선출은 2가 먼저 되고 3이 된 거랑 3이 먼저 되고 2가 된 거랑 다르잖아 라는 얘기 안 할 거야. 왜? 약속했으니까. 내 말 알겠어?
그럼 약속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꿔도 돼.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짜 상황을 일단은 정해놓는 거야. 알겠니? 그게 있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이 순서를 안 따질 수도 있다라는 게 있긴 있는 거잖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내 말 알겠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누르지 말고 얘기를 해. 이게 공식적으로 약속이 된 겁니까?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내가 금방 얘기해 줄 수. 이건 공식적으로 약속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있거든. 근데 수학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약속이 말을 안 했는데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저거 어떻게 알았지, 제가? 난 그냥, 솔직히 이게 순서를 따지거나 안 따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의 반은 맞춘다고 말을 안 해. 근데 나머지 반은 엉뚱하게 생각하고 그냥 인생을 계속 흘러가는 수학 시간에 이게 힘든 거야. 왜 순서를 안 따지는데 저렇게 계산하지? 그리고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1년 가고 2년 가고 졸업하고 성적이 안 나오고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계속 이렇게 애매한 얘기만 이제 하게 될 수 있는데 뭘 열심히 안 했지? 그런 약속에 대한 인지. 근데 인지를 하는데 참 어렵다. 10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결국 이게 이렇다는 걸 알게 될까? 글쎄, 혼자 공부하는 시간 나 잘 모르겠어. 그냥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알바를 1시간 하면 5천 원을 받는다. 그건 내가 예언할 수 있거든. 근데 1시간을 투자하면 알게 되느냐? 난 그거 잘 모르겠어. 그럼 알게 돼야 알게 되는 거지 뭐. 약간 그런 기분이라서. 쌤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질문할 때 몰라요, 안 풀려요, 틀렸어요. 이런 질문보다 좀 더 나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야. 쌤 지금 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recogni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렇구나라고 알아채는데요. 그 약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좀 생각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 2명의 대표를 뽑는데 이 말은 순서를 따지지 않겠다 이런 뜻이 돼요. 됐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게 좀 궁금하지. 5명이 있는데 2사람을 뽑겠다 하는 거 알겠고 순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러면 처음 자리에 뽑힐 수 있는 사람의 수는 5이고요. 2번째 자리에 뽑힐 수 있는 사람의 수는 4이 되는 건데 2사람의 순서는 따지지 않으면 2 곱하기 1로 꼭 나누기를 해야 돼. 이게 중학교 책에 있던 건데? 처음 보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쌤이 일러줄게. 이거 중학교 책에 다 있던 거예요. 3사람을 뽑으면 곱하기 3. 3사람 뽑으니까 순서 고려를 안 하고 싶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누기 3, 2, 1을 해줍니다. 3사람을 뽑은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3이 1로 나눈다. 2사람을 뽑는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2, 1로 나눈다. 요것이 포인트죠. 요거거든. 만약에 4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가 그렇지, 그거지.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규칙적이고 공식 같은 느낌이 들고 진짜로 그게 있어. 그래서 정말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더 보태주면 되겠구나. 됐다. 대충 너가 규칙을 감지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구나. 그래서 이걸 C, O, E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5 중에 2를 뽑을게요. 요거는 CO 3, OC 3이라고 불러? 괜찮아. CO 5명 중에 4사람을 순서 신경 안 쓰고 뽑을게요. 계산은 방금 보여준 것처럼만 해주면 완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갔나요? 그럼 다른 건 어때요? 다른 공식도 있어 근데. 자, 팩토리얼 매니아들 있다 그랬지. 팩토리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난 이걸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그럼 이 계산이랑 진짜 똑같이 나와요. 그치, 여긴 팩토리얼이란 말을 아예 사용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꼭 이걸 써서 이제 모든 걸 다 한번 표현해 보고자 했는데 성공했어요.
5에서 3 빼니 그리고 3 하나. 여기는 5에서 4를 뺀 1 그리고 4 팩 하나. 이렇게. 내 말 어렵냐? 괜찮아? 여기가 그래서 n이고 r이면 n 팩토리얼, n 빼기 r 팩토리얼 그리고 r 팩토리얼이다. 문자로 바꾸자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NCR을 계산하는 요렇게 팩토리얼이 보이는 계산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근데 되게 기발해. 잘 만들었어. 근데 계산은 사실 얘가 훨씬 쉬운 게 맞고, 그 얘는 언제 쓰느냐? 주로 뭐 내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제 증명할 때 많이 쓰게 되더라고. 증명할 때 아니면 계산이 좀 복잡할 때. 그때는 얘가 오히려 좀 좋더라고. 계산이 복잡할 때. 근데 이제 계산이 쉽고 단순한 경우에는 위에 게 훨씬 쉬워.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건 금방 끝나겠네. 그 위로 그냥 가고, 아 요건 좀 얘기를 길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밑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 요건 내 경험이야 그냥. 너가 뒤에 가면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위에 있는 표현을 쓰면 잘 안 되더라고. 좀 어렵더라고. 이제 밑에 게 조금 편안했었어. 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좀 예를 들어서 샘플로 좀 보여주고 넘어가. R은 n-r-1과 똑같습니다. 글쎄요, 내가 이걸로 출발을 해서 점점점 계산을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볼게. 뭐 아니면 여기서 출발해서 그걸 계산해서 이쪽이 될 수 있는지 보이던가. 어차피 는이니까. 원래 는은 양쪽 방향이 다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거든. 근데 지금 너무 상황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 하나만 보여주고 말 계획이야. 자, n이 있고요. 요 계산은 n-1 팩토리얼을 위해 하는 걸로 요 사람이 팩토리얼 되고 여기서 여기 뺀 거. 그게 n 빼기 r 팩토리얼 밑에 오고 그 다음 이 사람 그대로 한 번 더 이쪽에 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배운 대로 썼어요. 근데 n에다가 n-1 팩토리얼 하게 되면 그게 n 팩토리얼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괜찮은? 그리고 내가 r을 곱하면 여기다 r을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약분되게 해주면 정상적으로 붙일 수 있거든. 없던 걸 내가 붙인 거야. r이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이제 곧 요거를 또 서로 묶으면은 이게 r 팩토리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럼 이거 n 팩토리얼 있고요.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있고요. r이 하나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이거랑 완전 똑같은 거지 뭐. CNR이잖아 이거. 이렇게 갖고 노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곱하기 나누기 조금씩 하면서 시간을 때운다. 너무 비하했다. 연구인데 나름 열심히 연구하는 중이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할게요. 시간을 때우다니. 이거 다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이제 너에겐 선택의 기회가 있다.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팩토리얼을 덕지덕지 붙여서 뭘 하던가 아니면 여기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가던가. 근데 그건 선택이지 뭐 좋고 나쁨의 문제 전혀 없어. 선택을 했는데 뭐 길게 늘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럼 아차 다른 걸로 해야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여기 자꾸 좋고 나쁨처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을게. 뭐 그냥 내 관점은 그래. 괜찮니?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런 얘기죠. 축구선수 11명, 배구선수 6명이 있어. 축구선수 11명, 배구선수 6명이 있어. 축구선수를 3명을 선발하고 배구선수를 2명을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제 공식 용어지. 뽑는다는 것은 순서는 고려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럼 내가 C라는 기호를 써서 막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어. 11명 중에서 3명, 6명 중에서 2명, 을 뽑을 계획이에요. 11, 3, 6, 2 어때? 아이 좋다. 뭐 이런 거죠. 괜찮았니? 그래서 축구선수 11명 중에 3명 뽑고 그리고 계속해서 배구선수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전부 5명을 뽑아 놓겠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 계산은 뭐 그냥 이게 이제 거의 뭐 중요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공식에 맞추면 되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사실 이런 계산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읽고 내가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럼 내가 이해한 거에 걸맞는 식은 누구인가, 여기까지. 계산은 그냥 잘 해줄 거라 믿고 생략한 거야. 대신 계산이 어려우면 항상 얘기해야 돼. 가끔 계산이 걸림돌이 되는 게 종종 있지. 근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 대부분은 계산을 잘해. 근데 자기가 계산 때문에 틀리고 있다고 좀 믿거나 다른 원인이 있는데 믿거나 뭐 진짜 계산에 문제가 있을 땐 그치 그거는 쌤이 보면 또 알거든. 그때는 아주 자세히 도와줄게. 자, 배구 선수 중 특정한 2명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2명이 뽑힌다. 사실 요 말도 좀 개념서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말 중에 하나야. 특정한 2명이라는 말은 있잖아. 아주 약속된 말로서 이미 2명은 미리 선발을 다 해놨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런 뜻이거든. 내가 저 사람 미리 다 뽑아놨어. 이런 뜻이야. 그러면 뭐지? 5명을 이제 축구 선수 11명이랑 배구 선수 6명 중에서 5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이제 원래 계획을 했거든. 뭐 어디서 5명이 뽑히든 상관없고 17명 중에서 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사실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생각해보자. 2명을 미리 다 뽑아놨다는 거야. 그럼 5명 뽑을 계획인데 2명이 미리 뽑혔으니 이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17명 중에 이미 2명은 뽑아갔다니까 좀 남은 사람은 15명 중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15명 중에서 몇 명? 3명만 더 뽑으면 되는구나. 이거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야. 자, 특정한 2명을 뽑는다라는 말은 2명을 미리 선발을 다 해놨다. 그러니까 17명 중에서 이제 15명으로 사람이 줄어든 셈이고 5명 뽑을 계획이었지만 2명을 이미 뽑았으니 3명만 더 뽑으면 된다는 그런 소리야. 국어 시간 같지, 그치? 국어 공부하는 거야, 진짜. 이게 그 소리야. 알아들으면 식이 거의 다 나와. 약간 요런 기분.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요럴 때 우스갯소리로 과연 진짜 이제 수학을 못하는 거니 우리가 국어가 어려운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고 보면 진짜 국어가 어려웠구나. 들 때는 그걸로 해결 가능해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아,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가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축구 선수 11, 배구 선수 6 중에서 5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적어도 한 명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대요. 적어도 한 명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알겠니? 이해 가슝? 그 얘기는 축구와 배구가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가 적어도 한 사람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축구 선수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꼭 뽑히고 배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은 꼭 뽑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뭐 그냥 자유롭게 하자. 약간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괜찮았니? 이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이 되게 하여라 라는 말은 아무도 축구 선수가 하나도 안 뽑혔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이런 뜻이야. 이거 사건이라 부르면 여사건이란 이 사람이 일어났으면 하는 일 말고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을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바램은 한 사람씩은 꼭 팀에 들어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배구 선수만 5명이 다 뽑혔어. 5명 뽑는데 배구 선수만 5명이 다 뽑혔어.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축구 선수만 5명이 다 뽑혔어.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여사건이야.
아니 그거 말고라고 말하고 싶은 게 여사건이야.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봐가지고 사건이 더 구하기 쉬운지 여사건이 더 계산이 쉬운지 이렇게 너가 비교해. 요거는 우리 몫이야. 스스로 이 상황을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스스로 비교하고. 그럼 사실 이제 좀 뭐 많은 사람들이 여사건이 좀 더 쉽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건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거나 알겠는 사람들조차도 식을 세우다가 아 계산이 엄청나네.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전체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 빼버리자. 그러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나올 거 아니냐. 여기 포인트예요. 전체란 17에서 5을 뽑는 거죠. 안 되는 거는 11명 중에 5명이 최다 축구선수만 아니면 6명 중에 5명이 최다 나오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얻은 결과는 아마도 사건을 이제 얻은 것 같다. 여사건을 빼서 이렇게 생각하는 전략이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이런 전략. 그리고 내 전략이 먹혔는지 확인하고 이제 먹혔다 그러면 좋은 전략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좀 들여다보고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위해서 이 콤비네이션 파트를 좀 많이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분이 계산하신 거 보면 좀 그거 썼지, 그지? 그 팩토리얼 덕지 붙은 거 말고 그 위에 계산을 쓰고 계시는 게 보여. 실제로 이렇게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여기서는 팩토리얼로 다 증명을 해놓고서는 여기서는 참 여기서 또 안 써. 이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거는 너의 자유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배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컴비네이션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배울 게 많지 않은 거야 원래는. 근데 쓸모가 많다 보니까 이제부터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생각도 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있을 거야. 어디다 쓰죠? 어떻게 사용하죠?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용 매뉴얼이겠지? 고객님 이럴 땐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저럴 땐 저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이런 건 조심해 주시고요. 막 이런 얘기들이 하나씩 이제 페이지 48쪽부터 나오게 되었어. 자, 여기 뽑아란 말 보이죠? 페이지 48쪽에 필수 예제 3번. 남자가 5명이 있다. 여자가 3명이 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남학생 몇 사람을 뽑겠다? 2사람을 뽑을 거고 여학생을 2사람을 뽑겠다. 그리고 일렬로 이제 배열을 하겠다 그랬어요. 뽑아서 일렬로 배열을 하겠다. 자, 일단 뽑아까지는 내가 아까 그랬지. 상투적으로 뽑아라는 말까지는 이게 조합이다. 여기까지는. 순서를 따지지 않겠어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말투란다. 선발하겠다, 뽑겠다 이런 것들은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말투예요. 순서 고려를 안 하겠어 이런 말투입니다. 근데 일렬로 세워라 라는 말은 순서를 고려해줘. 이제부터 아까까지는 순서 안 따졌지? 순서 생각해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2명씩 뽑았으니까 이제 몇 사람 있지? 지금 내 눈앞에 4명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일렬로 배열하면 곱하기 4 팩토리얼을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식으로 쓰면 5명 중 2명을 순서 없이 뽑고 3명 중 2명을 순서 없이 뽑고요. 일렬로 세우라는 말 때문에 4 팩토리얼 순서를 부여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왜 4? 4사람이 있으니까 4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요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슷한 연습을 좀 하게 만들어요. 남자 넷, 여자 둘을 뽑아 그랬습니다.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남자를 몇 사람? 4사람, 여자를 2사람을 뽑겠답니다. 자, 뽑아까지는 선발한다까지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리였고 그 이후부터 뭐로? 원형으로
배열해서 원형으로 배열해서 탁자에 앉게 만들어라 그랬죠. 그럼 총 몇 사람? 6사람이잖아. 6사람이 원형으로 둘러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5팩토리얼이지 이거. 아주 잘한다. 그래서 5에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얼마? 5가 되는 것이랍니다. 끝. 어때요? 그래서 원형으로 순서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 뭐 문제가 너무 허무하니까 뽑기만 하면 자꾸 뒤에 뭘 이렇게 붙이라고 하지? 약간의 응용을 조금씩은 연습하는 느낌이 있네. 뒤로 가면 더해. 사실 말로 막 섞는 거는 정말 복잡한 것까지 많이 있지만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가 맞아. 더 쉬운 거는 없는 것 같고 이 단계가 딱 좋은 것 같아. 문제 좋아요 이거. 자, 49쪽에 4번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도형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곳인데 물론 좋은 문제들 많이 있지만 쌤도 쌤 나름대로 좀 준비한 게 있어서 같이 한번 하면서 가볼게요. 먼저 도형 중에서 직선의 개수를 이제 구하는 거를 먼저 좀 공부할 거고 그 다음으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를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사각형의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라든가 요거는 뭐 4점짜리 문제에 나왔던 거지만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라든가 계속 만들고 계속 나와. 뭐 전부 다 외우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요 정도를 기본으로 선생님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자. 다른 것들도 충격이 좀 있겠지만 배워서 잠깐 기다리면 이 문제들이랑 만날 때 좀 문화적인 충격을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본 수업이야. 자, 요 점 4개가 있을 때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나? 6개 있네. 선분과 직선은 좀 다른 거 알지? 선분은 가다가 또 끊어지는 거고 직선은 그렇지 않고 점 2개면 쫙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검은 점 2개로 만든 직선이나 파란 점 2개로 만든 직선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파란 점 2개? 이건 검은색도 지나가니까 두 점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파란 점 얘기할 때 검은색은 없는 걸로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야. 내 말 이해가니? 이 질문도 꽤 받은 것 같아. 점이 3개인데요? 자꾸.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 알겠지, 그지? 파란 거 말할 땐 검은색은 생각하지 말고 얘기하자. 이따가 요거 때문에 또 문제 생기니까. 자, 그러면 점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나? 직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 근데 매번 셀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보면 이거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마다 직선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그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개수만큼 직선의 개수가 생기는 거죠. 6개 딱 나와요, 진짜. 요거 괜찮다. 5개 중에 2개를 고르면 그렇게 되는 것만큼 직선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 2, 3번 한번 보세요. 1, 2로 만든 직선이나 1, 3으로 만든 직선이나 2, 3으로 만든 직선이 다 어때? 똑같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이게 다 너무 내 이 안에 다 넣었거든. 1, 2도 있고, 1, 3도 있고, 2, 3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빼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예술인 거야. 여기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만든 직선은 전부 다 아니다. 근데 이렇게 빼면 너무 많이 뺐네, 또. 기존에 하나 있는 것까지 다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 더 더해줘. 자, 요런 작업이 좀 필요하기도. 자, 하나 더 늘릴 테니까 이제 적응이 좀 됐나 보자고요. 6개로 이제 한번 해볼까나. 좀 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지 말고 식만 한번 6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직선이 좌좌좌좌좌 나올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는 직선이 조금 좀 빼야 돼. 그 밑에 줄도 마찬가지로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이 뺀다니까. 심지어 이거 자체도 다 없어진 거. 이게 있는데 이렇게 더하기 하나 둘에서 2를 더해줘. 빼다 보니 너무 오버해서 빼게 된다. 그건 더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식으로 이렇게 꾸미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 오버를 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넘치게 뺀 거는 조금 못해주는 게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뭐랄까 수작업으로 좀 진행이 잘 돼야 되겠죠. 자, 직선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삼각형이 있고 점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점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그럼 직선이 몇 개 있지? 뭐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이것도 다 되고 이것도 엄청 많거든. 이걸 어떻게 잡을까? 뭐 이런 걱정인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점이 있고 그 중에 2개를 연결하면 직선이 되는데 좀 오버한 게 여기 부분은 사실 직선이 다 겹쳐요. 그래서 4개 중에 2개 뽑는 게 3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 부분은 다 겹칩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살려야지 해서 더하기 3을 해준답니다. 끝. 여기까지란다. 자, 기억해줘. 직선에 대한 생각은 한 요 정도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삼각형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의 개수. 이번에 다시 점 4개로 돌아와서 이 4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즉 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3개 딱. 그러니까 4개 나와. 방금 전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봤던 게 다 나오는 거지. 그러면 또 점 하나 늘려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삼각형이 몇 개 나올까나? 5, 3 좋죠. 근데 요거 3개가 이어지면 삼각형이 안 되네. 점 3개짜리는 요 3개 중에서 요 3개의 점에서 3개의 점을 골라서 있는 것은 삼각형이 될 수 없다. 여기는 플러스 1이 안 나와? 응? 원래 삼각형이 없었어. 아까 직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빼고 저긴 아무것도 없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여기서는 6, 3하고 여기서 3개씩 고르는 거는 삼각형이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개수 중에서는 사실은 그냥 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 개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냥 사각형은 좀 그냥 C4 해주고 또 잘 빼면 되는데 뭐 굳이 여기까지 해놓고 그거는 뭐 네가 궁금하면 더 하든가. 문제를 잘 안 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교과서라는 게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앞으로 이제 잘 사용하고 잘 살아 이렇게 이제 이후로 이제 독립해서 잘 살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보여주고 마는 거고 직사각형도요. 아이쿠. 자, 요 안에서 직사각형을 몇 개나 서로 다른 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나 갑자기 초등학교 때가 기억난다. 그때 많이 하던 거 같은데 하나, 둘,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 이랬던 거 같은데 그거 맞아. 그걸 어떻게 또 해? 못하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거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아이디어는 이래요. 여기서 직선을 3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직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얘와 얘가 만나면 요 사각형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얘와 얘가 만나면 이 사각형을 상징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파랑과 빨강이 얼마나 다다다다닥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럼 빨강은 3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고요.
파랑은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의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 30가지의 사각형 나올 것 같은데 끝. 이게 돼. 홀. 이런 생각으로 진작 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도대체 이 선분 3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빨강색 점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만든 거지 뭐. 파랑색 점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만든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30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자, 직사각형의 개수를 찾는 시작이야.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갈게. 직사각형의 개수를 찾을 때 요렇게 된 게 나와서요. 이 사각형 있지, 이쪽으로. 거기서 사각형을 다 찾고 이쪽으로도 사각형을 다 찾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자리를 2번씩 계산하는 셈이 되거든. 이 자리를 2번씩 계산된 건 빼는 거. 마치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해서 A 교집합 B를 빼면 A 합집합 B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개념을 잡는 거야. 그럼 분홍색 A 안에 들어있는 전체 사각형의 개수는 1, 2, 3, 4니까 4, 2, 1, 2, 3, 4, 5, 6이니까 6, 2. 그 다음에 B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의 수 1, 2, 3, 4니까 4, 2, 그 다음 1, 2, 3, 4, 5니까 5,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1, 2, 3, 4, 1, 2, 3, 4, 4, 2, 4, 2 이렇게 식을 세워서 그냥 더했다 뺐다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원래 이것도 어려운 문제에 원래는 속했었지. 얼마 전에 나온, 몇 년 전에 나온 모의고사 4점짜리는 그래서 4점짜리였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겹치지 않는 사각형의 개수를 다 찾아라. 이게 4점짜리였어. 이렇게 변형을 했다. 몇 년 만에 이제. 또 못 푸는 거야, 애들이. 외운 거지. 못 푸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면 모르겠어. 아무튼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가 어려웠을지 몰라. 그러니까 더 생각해 보기가 좀 그런 기회가 그냥 없었던 거야. 근데 문제 덕분에 여기 거 사각형 다 계산하고 여기 거 사각형 계산하고 여기 거 사각형을 다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겹치는 거 다 뺍니다. 이걸 못 풀었다고 뭐 나쁘게 보진 않을 거야.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전까진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구나. 너무 틀에 박힌 공부를 했구나. 재미없었네 그동안에는. 뭐 약간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지. 덕분에 또 한번 오 이런 게 있구나 이제 배웠네 하고 넘어갈 수 있죠. 모른다고 욕할 게 아니라 한번 알려는 줘보자. 그래서 좋다 재밌다 좋은 기분을 느꼈다면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A, B, C, A, B 겹치는 거 여기죠. 일단 B, C 겹치는 거 여기, A, C 겹치는 거 여기죠. A, B, C 모두 겹치는 것도 여기거든. 맞나? 그치 여기거든. 또 이제 더해주고 뭔가 집합 같지 않니?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주라. 또 자기가 좀 인상 깊었던 그 부분에서 기억을 확 강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두뇌가 이제 위치를 기억하고 장소를 찾아가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막 이제 뇌 연구하는데 특정 장소에 딱 도달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그 장소가 인상 깊었으면은 그 뇌의 그 위치를 저장하는 부분이 강하게 자극을 받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기억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 같아. 사실은 좀 적당한 자극 있지. 그치? 신선한 적당한 자극이면 그게 기억으로 이제 쉽게 이렇게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자극이 와야 되거든. 기억이 날 만한 적절한 자극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나쁘게는 폭력의 기억이나 되게 아픈 기억 막 이런 것들, 충격적인 기억들이 기억으로 자주 남는데, 이것도 일상이 되잖아? 그럼 뇌가 망가져. 옛날 우리 엉덩이 맞으면서 막 공부하던 시절에 그게 이제 그게 강한 자극이라고 생각했지. 폭력이니까 맞았잖아. 근데 막 욕 먹었고 막 이런 거. 사실은 이제 그게 폭력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예, 뭐 기억에 남을 때도 있긴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덕분에 공부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 맞았던 기억만 나. 그때 왜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 이 부작용이야. 그리고 뭐 맨날 뭐 이렇게 이제 맞으면서 뭐 근성이 있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맞은 기억만 나지 그때 기억이 안 나. 이러면 망한 거야. 근데 대부분은 그래. 맞은 날 배웠던 그 공부가 기억나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되게 좀 뭐랄까 무지했던 시절이었던 거지. 그러면 될 줄 알았거든. 이거 힘들고 어려우면 기억에 강하게 남지 않냐. 그러니까 자극이 강하면 기억에 남는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런 부정적인 자극이라 좀 칭할게요.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 뇌가 오히려 망가진다. 생각을 안 하게 돼. 너 이거 왜 그런지 알고 있니? 그럼 몰라요? 일단 매맞지 않기 위해 외웠어요.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최대한 긍정적인 자극은 스트레스가 또 완화되기도 하고, 지속적이어도 굉장히 뭐 인간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선하게 많이 이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너도 노력해야 돼. 이건 피해야 돼, 웬만하면. 그런 걸 자꾸 주는 데를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잘못하면 사람이 멍해진다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생각이 없어. 막 왜냐고 물어보지를 못해. 왜? 당장 안 맞아야 되니까 빨리 외워야 되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지. 이러면 안 좋은 걸로.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튼 긍정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쭉 좀 해달라는 거고. 그래서 공부가 즐거울수록 좋은 거야. 호기심이 왕성한 게 좋은 거고, 긍정적인 자극을 죽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잖아. 계속 성장할 수 있어.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풀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생기면 왜 그런지 대화를 좀 하자. 이놈 너 그것도 왜 못해? 이렇게 말 안 할 테니까 얘기를 좀 시작하자. 그러면은 긍정적인 자극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안 올 수도 있잖아, 자극이. 그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야지 뭐. 자, 중복 조합까지 오늘 얘기하고, 뭐 시간은 되게 넉넉할 것 같거든. 내 얘기 좀 어려웠니? 네, 요건 좀 여담인데 쌤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서 약간 뭐 조심해야 될 얘기가 들어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듣고 지나가. 자, 중복 조합이 있습니다. 중복 조합. 이제 이름이 주는 뉘앙스. 중복이라는 말은 사용한 것을 또 써도 돼. 누군가 이런 걸 느꼈으니까 저런 이름을 지으셨겠지. 뭐 조합이라는 건 순서는 우리 따지지 말자. 순서 안 따져? 안 줘? 안 따져. 순서가 바뀌어도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순서 바뀌어도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한글이 안 되냐? 바뀌어도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게 조합인 거거든. 그 C를 써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가끔 이 문제를 보면은, 아니, 도대체 어디가 중복이고 뭐가 조합이야? 이런 질문 오히려 많이 하더라고. 근데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맞아, 그럴만 하겠다 싶더라고. 자, 쌤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XYZ를 더해서 10이 되었어요. 0을 포함한 XYZ는 자연수야.
이때 x, y, z가 될 수 있는 어떤 좀 쌍이 있을 거 아니야? 뭐 118 좋고, 그다음에 뭐 127 괜찮고, 이런 건 좋은데 몇 가지나 나올까? 이런 게 몇 개나 나올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야. 여기다 왜 중복 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또? 응? 근데 너가 더해보면 알겠지만 118, 181, 811 서로 다른 거야. 왜? x가 1인 거랑 x가 8인 거랑 어떻게 똑같아? 아니 그럼 순서를 안 따진다며. 도대체 어디서 순서를 안 따지는 거야? 그러게 순서를 따지는 것 같은데. 쓴 거를 또 써도 돼. 그거는 뭐 11 이렇게 보면은 좀 약간 느낌이 있긴 있는데 조합은 어딨지? 진짜 그렇네. 예. 약간 여기서 모델을 조금 바꿀게요. 사실은 글쎄 뭐 이것도 나의 추측이긴 하지만 이 제목을 지으려면 뭐 이런 관점은 어떨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그래서 이거 x 가져가자. 그러니까 10개를 이렇게 x, y, z가 나눠 갖는다라는 생각 한번 해봤어. x가 3개 가져가고 y가 2개 가져가고 z가 5개를 가져갔어. 뭐 그럼 3, 2, 5 이렇게 하면 10 맞네 딱 10개 가져간 거니까. 근데 x 3개를 저 뒤로 이렇게 옮겼어. y 2개를 이렇게로 자리 옮겼어. z 5개를 좀 이렇게 위치를 옮겼어. 내가 자리를 옮겼다고 근데 달라진 건가 싶어. x가 몇 개 가져갔어? 그렇지. 여전히 셋. y가 여전히 2개 가져갔고 z가 여전히 5개요. 달라진 게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이게 조합인 거야. 요런 관점. 그 다음에 중복은 뭐냐면 x가 나왔지만 x가 또 나와도 좋고 x가 또 나와도 되고 괜찮아. 네 쓰고 싶은 만큼 써도 돼. 근데 중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단다. 괜찮은. 어차피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이거는 똑같잖아. 그러면 뭐가 나오든 전부 다 x는 다 앞으로 쏠리게 만들어. 뭐가 나오든 y를 다 앞으로 쏠리게 만들고 밑에 뭐가 나오든 전부 다 z를 뒤로 다 쏠리게 만들면 항상 여기는 x 거, 여기는 y 거, 여기는 z 거야.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가 몇 개? 2개 쳐져서 이게 x 거, y 거, z 거를 구별하는 거와 비슷하지. x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와도 되니까 다 쏠리게 만들어 봐봐.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칸막이가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거거든. 뭐 저쪽으로 가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칸막이 2개랑 1이 서로 마음대로 뭐 하는 거? 자리를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거네. 이거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12 팩토리얼에 10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거 아니야? 맞아. 그걸로 풀리겠구나 이게. 네, 모델을 잘 정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라고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이 있으면 여기 성량갭이 10개를 깔고 여기 3개가 있으면 더하기가 2개잖아. 그거 생각해서 칸막이가 2개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준 다음에 다 합친 게 위에 오고 10 팩토리얼, 2 팩토리얼 해주면 끝. 그렇게 보자는 그런 얘기야. 내 말 알겠니?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지 않았나요? 요게 중복 조합의 끝이야.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까나? 이제 6번 한번 가볼게요.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6명의 유권자가 후보에게 무기명 투표한다. 즉, 무기명 투표지. 내 이름을 투표지에 쓰진 않아. 그냥 이 사람을 뽑겠다, 안 뽑겠다, OX만 이렇게 딱딱 찍고 거기 내 이름을 쓰진 않아. 그렇게 되면 누구 건지 모르지 뭐, 내가 낸 표가. 세 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고 이 사람들이 받은 표는 전부 합쳐서 6개. 6명의 유권자니까 표가 6개 나올 거라.
후보들은 각각 표를 나누어 갔겠죠, 그죠? 그럼 후보가 표를 받을 때 한 명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0을 포함하는 자연수라는 말이 은근슬쩍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니? 아까 우리가 이때 모든 이론을 다 정립했잖아. 무슨 말이지? 0을 포함한 자연수일 때 이 모든 이론이 생겼다. 이게 없어지면 이론이 안 맞아. 다시 생각해주고 돌아와서 0을 포함한 자연수여야 해요. 알겠니? 그럼 1, 2, 3, 4, 5, 6 그리고 요거 몇 개? 칸막이 2개죠.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8팩, 6팩, 2팩으로 계산 끝내자. 여기 내가 주로 쓰는 표현이고 교재랑은 약간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요게 쌤의 필살기인 거지. 예. 근데 위키를 보다가 위키 설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좀 한번 개발을 해볼까 하다가 이게 개발이 된 거거든. 근데 우연치 않게 나온 거긴 한데, 그러니까 칸막이 설명은 다 해주셔. 그러니까 그건 내가 개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으로 푸는 걸 보여주는 이거를 좀 한번 만들어 보았고, 지금 하는 설명도 지금 말은 이제 좀 많이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가. 성냥개비란 말 같은 것도 이제 쌤이 이제 전매 특허 맨날 하는 소리야. 똑같은 거지, 그지? 똑같은 거를 나눠 갖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주라. 나중에 이게 이제 좀 효과가 나중에 총정리할 때 은근 좀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밑밥을 좀 까는 거야. 나중에라고요? 그거 이제 내가 총정리할 때 한번 봐봐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할 거고. 자, 요거를 이렇게 교재에서는 어떻게 푸시느냐? 세 사람이 6개를 나눠 갔잖아. 세 사람이 나눠 갖는다 6개를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중복 조합을 표현하는 기호야. 결국에 근데 그냥 표현만 했지 계산에 뭐 큰 도움은 안 돼요. 이쪽으로 해야 돼, 계산. 그 책에 보면 컨비네이션 이게 C8에 6인 거 알겠니? 또는 C8에 2도 되는 거거든. 쌤은 이렇게 좀 이제 약간 거꾸로 가. 그러니까 이게 3H 6이지. 이게 내 설명 방식이거든. 근데 책은 걔를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책은 이렇게 가요, 설명.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거란다. 그냥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3과 6을 더하면 얼마? 요거 3개랑 요거 6개 더하면 9인데 사실 2개만 필요한 거. 8이 와야 되잖아. 그래서 책에는 3 더하기 600을 해라. 왜? 요거 2개밖에 없으니까 칸막이는. 그래서 그게서 하나 빠지는 거고 6이 오든 아니면 뭐 여기에 8에서 6을 뺀 2가 오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8에서 6을 뺀 게 있으니까. 아무튼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얘가 나중에 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좀 되어 있어요. 나중에 편해지면 뭐 아무거나 너가 사용하고 싶은 걸 쓰되,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기계적이고 막 후다닥 풀기 위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조금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다 변형해서 써야 되잖아. 그럼 그 눈에 보이는 원리가 좀 필요하거든 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원리가 눈에 보이게 자꾸 그림이나 다이어그램 이런 걸로 표현을 좀 해주는 게 좋고, 나는 이쪽을 좀 추천하지. 이게 보이면 변형이 가능해져. 여긴 그런데 뭐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 자꾸 자기 스스로 이제 변형할 수 있는 힘도 좀 생기지만 여기는 좀 그게 좀 약할 수도 있다. 나도 이쪽을 안 쓰게 되는 게 이게 잘 안 돼서 그래. 뭔가 좀 어려워. 나한테는 그래. 뭐 너한테도 어떨지 모르겠다. 한번 써보고 나서 더 얘기를 해볼게. 지금 중복 조합이에요. 자, 변형합시다 이제. 이번에 아까처럼 더해서 6이 됐으면 좋겠는데 A, B, C는 모두 다 1 이상의 자연수여야 합니다. 즉 0을 쓰지 않겠다. 골치 아프네. 그럼 또 막 생각하다가 날이 가요. 시간이 막. 자, 요때 이제 우리 느낌은 0은 안 된다면 일단 A, B, C에게 하나씩 나눠주자. 6 중에서 일단 하나씩 다 나눠주면, 다시 한번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넣어주자 이거야. 그 6개 중에 하나씩 넣어줬으니까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그리고는 아무도 안 줘도 돼. 이렇게. 그래도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은 결국엔 없는 거잖아. 라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개발했대요. 아유, 잘했다. 잘했네. 그니까, 뭐야, 그럼 ABC하고 3으로 개조를 해서 이걸 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지금 쌤이 제안을 해준 거야. 하나씩은 다 나눠주고 3으로 바꿔치기를 한 다음 풀자. 그래서 1, 2, 3 칸막이는 몇 개? 2개니까 5팩에 3팩에 2팩으로 그럼 계산 끝낼 수 있지 않겠냐. 10가지 말이야. 요게 이제 책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변형 문제예요. 다 여기서부터 많이 시작을 해. 되게 괜찮거든? 좋은 생각, 좋은데? 근데 여기서는 13개의 바둑돌, 4개의 바둑통이 있대. 통이 4개 있고 바둑알이 1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A에는 3개 이상이 들어가야 하고 B에는 2개 이상이 들어가야 한데 또 변형이 또 됐잖아. 적어도 1개씩이란 말과는 다른 말이 나왔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A에 3개 주고 시작하지 뭐. B에 2개 주고 총 5개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9개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더해서 몇 개? 9개가 되게 하고 0을 포함해도 이제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거지. 뭔가 괜찮니?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이 느낌이 들면 뭔가 너가 이 분위기를 느낀 거거든. 이 분위기가 안 느껴지면 근데 몇 개 더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쌤이 원하는 건 뉘앙스를 느끼는 거거든. 감각이 살아나는 거야. 감각이. 그때까지 조금만 더 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9개 0 포함이니까 1, 2, 3, 4, 5, 6, 7, 8, 9를 3개의 칸막이를 쳐주면 4사람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 그래서 13 팩토리얼 9팩 3팩 하면 되겠구나. 나중에 이 생각이 암산이 되면 더 좋겠어. 아무튼 쌤은 지금 그걸 거쳐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C13구나 C13 3으로 써도 괜찮고 이게 4H9라는 거야. 4개 있고 9이니까 문자 4개 더해서 9다. 그렇게 생각해줘도 좋을 것 같아. 내 말 너무 빠르지 않았니? 괜찮아? 요게 중복 조합이다. 여기 다 했어. 사실 이제 음이 아닌 정수 더해서 7인데 음이 아니다 0을 포함한다. 0을 포함한다. 그럼 뭐 일반적인 그냥 중복 조합 문제구나. 양의 정수에 0은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음이 아닌 그러면은 이제 국어 공부하자. 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0 빼기 1 빼기 1, 2, 3, 4가 있는데 음수는 안 된다. 그럼 0을 포함한 걸로 말하자 이런 뜻이고 양의 정수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아까 여기서 누가 양수야? 1, 2, 3, 4가 양수지. 그러니까 그것만 하자. 0은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여긴 0이 된다. 여긴 0이 안 된다. 그래서 0이 안 되면 이거 지금 쌤이 우리가 푼 이런 방식으로 미리 나눠주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오늘 좀 배운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자연수의 이제 그 분할이랑 집합의 분할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추가를 더 할 건데 오늘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자, 함수의 개수 한번 복습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네.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이고 미안. i와 j가 서로 다르면 fi와 fj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랬지. 함수에서 이 사람들은 출발에 해당이 되고 즉 x값 정의역 일단 시작이 다르면 그 함수의 계산 i를 계산해서 i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얻어낸 답 도착이라고 얘기한다거나 y값 또는 치역 계산을 해서 얻어낸 답 그거 있죠. 그죠? 서로 어떠하다?
다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출발이 이게 바로 1대1 함수를 말하는 거지 원래는. 저 1대1 함수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1대1 함수에서 이 조건 공역이랑 치역이 완전 똑같아 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그 뭐라고 불러?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1대1 대응이란 출발하는 x와 도착하는 y에 있는 개수가 서로 완전히 어때야 돼? 똑같을 때만 1대1 대응이. 개수가 똑같은 거지 뭐 1, 2, 3, 4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무거나 좋은데 그럴 때 대응 짝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네 이런 뜻으로 써도 되고, 함수는 여기가 좀 똑같아도 좋고 더 많아도 좋아서 1대1 함수는 좀 더 넓은 범위에 있거든. 그 책에 보니까 지금 x쪽을 1, 2, 3, 4로 두었어요. y쪽은 1, 2, 3, 4, 5로 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쪽이 더 많지, 그지? 대응은 아니네. 1대1 함수 정도로 그냥 보면 좋겠네. 보면서 이제 알아서 판단을 좀 여기서는 하고. 그럼 뭐야?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5사람 중에서 4사람에 갈 자리를 순서 신경 쓰면서 선택하게 된다. 이건 그냥 순열이야. 가벼운 순열 문제야. 이건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고 고1 문제집부터 다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줘. 있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거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가 j면 fi가 fj이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출발 부분, 즉 x 값이 더 클수록 답도 더 커야 한다인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요구 조건을 따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가면 갈수록 더욱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3의 답보다는 4의 답이 더 커야 해요. 이렇게 2가 얻은 답보다는 3의 답이, 이렇게는 뭐 안 돼.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순서를 바꿀 수가 없게 된다. 한 번 정하면, 얘는 순서 바꿔도 좋은데 얘는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순서를 고려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거든. 이게 바로 순서가 바뀌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다 똑같은 거지라고 말하는 거와 사실은 뉘앙스가 똑같아요. 즉, 그냥 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 도저히 공감이 안 간다. 그럼 가벼운 실험으로 진짜 보면 알아. 되게 간단하거든. 1, 2, 3, 4가 가는 자리가 1, 2, 3, 5였어. 1, 3, 2, 5도 있고 뭐 1, 5, 3, 2도 있고 5, 1, 2, 3도 있고 많이 있지, 그지? 근데 출발이 클수록 답도 커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 용납이 안 돼. 얘도 용납이 안 돼. 얘도 용납이 안 돼. 사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나, 규칙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나. 봐봐. 아니 뭐 1, 2, 3, 5면 1, 2, 3, 5면 다 똑같은 거지 뭘 두 번, 세 번, 세 하고 난 1, 2, 3, 5가 있다고 그냥 말할게 라고 말한 거나, 관점은 조금 달랐지만 결과가 완전 똑같다니까. 이것 때문에 순서를 못 바꾼다고 누가 못을 바꾸 얘기를 하는 거나, 나는 순서 별로 신경 안 쓸게요 라고 말을 하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둘이 똑같아요. 남는 게. 라고 이제 국어를 먼저 해결을 좀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상황이 그래. 이해 좀 해줄 수 있겠니? 나중에 순서를 바꾸지 못하면 전부 다 뭐로 넣는다? 조합으로 한번 넣을 생각을 해보렴.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여기 고1 때 거야. 처음 듣는 것 같아? 근데 저기다 고1 교재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도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복습하는 게 좀 이제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아까랑 좀 많이 다른 게 있나요? 그치. 는이 하나 생겼지, 그치. 뭐 그렇게 달라진 게 크게 뭐. 근데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개념이 저거 하나로.
일단 상황은 이해가니? 1, 2, 3, 4가 있고 여기에 1, 2, 3, 4, 5가 있을 때 자, 우리 모형을 가지고 가볍게 실험을 좀 해서 감각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봅시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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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즉 내가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데 똑같을 수는 있다.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가도 괜찮아. 하여간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치고 올라갈 수는 없게 막혀 있고 더 내려가는 건 괜찮아. 그런 내용을 담고 계시거든. 자, 지금 내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 건데 사실은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잠깐 그거는 이제 좀 숨기고 이렇게 얘기할게. 이 사람이 받은 화살이 몇 개? 요 화살 한 개. 얘가 받은 거 없고 얘는 둘이고 0, 1이죠. 얘가 받은 화살은 4개, 0, 0, 0, 0. 얘가 받은 화살은 3개, 1개죠. 네, 여기 다 더하면 얼마? 그쵸. 맨날 더하면 4야. 1이 받은 화살, 2가 받은 화살, 3, 2, 4가 5가 받은 화살, 맨날 몇 개야? 맨날 4야. 0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0도 괜찮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거.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된다고 이 얘기 아닌가? 그래, 그 얘기야. 그럼 이게 뭐지? 중복? 조합이지,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거란다. 아, 그래서 중복 조합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거든? 이게 좀 소름 돋는 얘기인데. OH 4예요. 그냥 그런 거야. 계산 이제 좀 맡길게. 근데 이게 조금 내가 아까 그랬어. 내가 이제 무슨 얘기 하나 안 했어. 그지? 근데 나중에 이거 좀 자꾸 보다 보면 질문하고 싶어지는 게 생길 거야. 아, 선생님, 이게 진짜 이거 조복조합 맞아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게 돼. 그때쯤 되면 내가 칭찬해 줄게. 기특하다. 거기까지 왔구나. 이제 얘기해 줄게. 근데 미리 얘기하면 좀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는 잠깐 좀 숨겨놓을 건데, 자, 무슨 얘기인지는 때가 되면 좀 보따리를 풀게. 근데 너가 미리 한번, 사실 이거 몰라도 시험은 잘 볼 수는 있어. 그래서 이건 꼭 뭐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닌데, 혹시나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질문이 나오게 되면, 야, 많이 컸구나. 그때는 내가 박수를 쳐줄 거야. 자, 그때까지 잠깐 요 정도로 문제를 잘 풀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는이 이제 이렇게 는이 아니다가 있으면 그 P로 문제를 풀고, 부등호가 있으면 C 기호로 문제를 풀고, 는이 있으면 중복조합 H 기호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분류가 그렇게 되는 거지. 내 얘기 알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여기까지야. 적지 않은 분량이면 나는 그래. 내가 학생이면 여기까지 좀 더 배우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량일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요 정도에서 끊어보는데, 원하면 뭐 언제든지 뒷부분 듣게 해줄 테니까 얘기만 좀 해줘. 네,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오늘 배운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